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66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8월에 개봉을 했고 사실 9월 초에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넘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추석 이후에. 근데 진짜 요즘 너무 우리 두 배우 감독님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4주차인데도 홍보를 막 뛰어다니세요. 정말 대단하거든요. 진짜 이게 느껴져. 왜냐면 사실 배우가 그냥 배우였으면 지금쯤 홍보 안 하고 막 그랬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연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어디를 뛰어다서 발품을 진짜 팔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게 너무 잘 보여서 진짜 어떻게든 좀 흥행이 됐으면 하는 됐기라 믿고 있는 지금 녹음할 때 돼야 되지. 안 그러면 지금 IPTV 넘어갈 시점이어가지고 지금 이 시기가 제발 잘 됐으면 좋겠는데 헌트입니다. 네, 헌트 소개는요 아영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헌트는 이제 배우 이정재가 감독으로 데뷔한 첫 작품으로 공동 각본과 주연까지 맡은 작품입니다. 네, 제75회 칸 영화제에도 초청받아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서 상영했고요. 국내에서는 대체적으로 준수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촉부 액션 장르로 다양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액션을 보실 수 있고요. 영화는 초반부터 1980년대 신군부 정권 아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한다고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네, 안기부 간부인 국내파 김정도, 정우성 배우죠. 네, 해외파 박평우, 이정재 배우가 안기부에 잔입한 남파 간첩 독림의 정체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몰아내기 위한 힘겨루기가 이어집니다. 네, 어두운 시대적 상황 속 두 남자의 신념을 둘러싼 남투를 좀 세련된 스타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썼습니다. 열심히 조사하셨어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헌트가 지금 딱 거의 손익이 400 계속 늘어나고 있어. 왜 이렇게? 손익이 400이었는데 또 435까지 늘어났어. 홍보 비용이 그러니까 엄청나다는 건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제발 진짜 나는 이거 왜냐면은 다른 올해 개봉한 한국 여름 영화들에게는 사실 실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영화는 실망 안 하고 그냥 네가 했던 대로 했구나 싶었던 영화 하나 있지만 네, 어떤 영화인지는 아실 거예요. 제 방송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무튼간에 지금 395만 아마 오늘 그러니까 녹음하는 시점 9월 3일에는 400억이 넘었을 건데 35만 정도면은 추석 연휴에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넘었을 거예요. 네, 믿습니다. 안 되면 나 큰일 나 지금. 네, 내가 큰일 나. 아니 왜 그러면 이 감독 얘기를 해야 돼서 그래요, 진짜. 이제는 저는 이제 이정재 배우라고만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확실히 이 작품에서 이런 재능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연출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일회성 이벤트로만 하지 말고 정말 정식 감독으로 상업 영화나 이런 데서 좀 세련됨을 보여줄 이 정도로 세련됨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를 나온 사례이다 보니까 제발 앞으로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식으로 영화를 저는 봤고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잠깐 한 게 사실은 라모타님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할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전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최근 들어 양 기자님 너무 놀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저희 장구 기질 자극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양 기자님 DM으로 하나 보냈죠, 메시지. 헌트를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뻥이고요. 사실 오늘 조조로 CGV 홍대에서 보고 왔어요. 보고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생생한 후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신뢰를 잠시 무너뜨리게 해서 기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게 사실 왜냐하면은 제가 다른 이번에 한국 영화 개봉했던 빅4 중에서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평론가도 그렇고 이 영화에 대한 평이 너무 좋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좋길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되게 기대 이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네마프라고 이제 서울대한 국제대한 영상예술 페스티벌에서 한 40편 정도 이제 영화에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극장을 당분간 진짜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기어코 봤는데 그런 극장을 지금까지
가고 싶지 않게 만든 그런 뭔가 그런 저의 따분함을 확 날려버릴 만큼 액션도 좋고 이야기도 좋고 그리고 그 안에 메시지도 좋고 전반적으로 올해 빅4 한국 영화 중에 가장 좋다는 평을 받을 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딱 처음으로 들었어요. 딱 보고 나서. 혹시 비포 다 보신 저 말고 다 보신 분 중에 하실 분 있으신가요? 다 보셨나요? 네, 다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헌트가 제일 좋았긴 했어요. 네, 비상선언은 뭔가 그 감독이 더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씬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잘려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비화자 허무송 같은 건데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가 아니라 아빠 가출이 되어버린 거죠. 영화가 그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영화 되어버린 느낌이었고 외계인은 그냥 감독이 고전 문학에 대한 집착이 심하구나. 국문과 출신이시라 차라리 그냥 전우치 2를 만드시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러게요. 그 생각을 했고 그다음 한사는 저는 괴수 영화로 봤습니다. 괴수 영화 좋네. 네, 이순신이 고질라 탄생이랑 거의 비슷하게. 사실 거북선 등장할 때 고질라 막 들어도 무색하면서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약간 뭐지? 그 캐리비안의 해적에 그 문어괴물 크라켄 나오듯이 맞아. 아니, 그냥 거북선은 크라켄이에요. 누가 클로즈업을 그렇게 합니까? 이 영화 나오는데 딱 거북선 나올 때 딱 이렇게 클로즈업 그냥 대놓고 딱 이렇게 앞으로 정면 샷을 딱 보여주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냥 크라켄이나 크툴루 그 느낌이죠. 여하튼 근데 헌트가 제일 매끈했습니다. 넷 중에선. 자, 끝으로 이제 다영님께서는 다영님. 아영님. 다영님이 아직 안 오셨다. 네. 아영님께서는 네,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사실 제가 2번 봤는데 처음 2번 본 이유가 첫날에 이제 브래드 피트가 용산에 온다고 해가지고 초반 10분을 제가 놓쳤어요. 그분을 뵙는다고. 네, 그래서 낫죠. 네. 낫죠. 딱 제가 안 본 게 워싱턴 시퀀스만 딱 안 봤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제 바로 민주화 운동 장면을 봤는데 제가 딱 이제 느낀 거는 서사가 굉장히 촘촘하다. 그러니까 지루할 틈이 없는 게 액션씬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두 인물인 정도와 평호가 대립을 이제 조사를 이제 정도가 해외파 라인들 조사를 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평호가 이제 항의를 하려고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그 둘의 대립을 끝내는 사건이 이제 북한 군사가 이제 내 기순을 요청하는 그 황정민이 나오는 장면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건을 좀 촘촘하게 엮는 부분이 이게 신인 감독의 솜씨가 아니라 좀 노련하다고 느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각본이 이제 많이 표류하던 각본이었다고 해요. 네, 지비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은 우민호 감독한테도 넘어갔는데 별로 내키지가 않아서 넘어갔고 그때 아마 작품 이름이 남산이었을 거예요. 네. 이게 사실 그래서 남산의 공작들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산의 부장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겹치는 내용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살짝 시기적은 살짝 몇 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갔고 흘러 또 이제 한재린 감독한테도 얘기가 있었는데도 넘어갔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이정재 감독한테 이제 온 거죠. 왔는데 그때는 사실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었다고 해요. 제가 집위를 가서 들었는데 감독님께서 얘기하기는 요 시나리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만들어야 될까라는 그 처음부터 의심이 생겼대. 일단은 이거 시나리오를 요대로 가면 망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많이 각색을 이제 보조 작가분들 같이 했는데 제가 이제 각색 참여하신 분들 중에 오세혁 작가라고 제가 이제 연극이나 공연계수 쪽에서 아시는 좀 활동 많이 하시는 연출가도 계세요. 오세혁 아마 뮤지컬도 있고 보도지친이라는 연극도 있거든요. 네, 이런 작품도 이제 활동을 이제 하시는데 이분들 등등 해서 이제 각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캐릭터 변화가 있었다는데 잠깐만 여기는 이제 참고로 이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는 네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정도 됐으면은 제가 요 정도 시기에 방송했으면 이제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나는 솔직히 한 9월 네 그렇죠.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원래는 저기가 설정이 별로 많지가 않았대요. 정우성 씨 캐릭터가 별로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이거를 좀 올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정우성 씨도 뭔가 이거의 캐릭터를 연기 저는 좀 많이 고사를 했다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분량이 조금씩 늘면서 타협을 받겠죠. 네, 타협 봤을 거고 분량이 늘어났고 그리고 제일 저기 여자 캐릭터 고윤정 캐릭터. 사실 고윤정 캐릭터 같은 경우는 둘이 사귀는 관계로 이미 나오는 나이 차가 매우 큰데 아무튼 사귀는 관계로 나오는 거죠.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장면 그러니까 러브씬 같은 게 있었겠죠. 네, 있었을 건데 아마 그게 저는 잘렸다고 생각해요. 네, 잘렸고 그 정도 그냥 뉘앙스만 풍기는 걸로 연출이 아마 됐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아빠 이러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 이상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영화적으로 분명히 이게 느낌 딱 오자 삘이 오는데 아마 그거는 이걸 사실 이제 관객들이 요즘 이제 또 좋아하지 않는 관객도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마야왕이나 이런 작품에서 너무 피로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런 피로감들을 옆에서 듣고 보고 했었을 테니까 이것도 소거됐다고 보고 오히려 매끈하게 가는 게 오히려 더 그것도 매끈하게 가는 방법이니까 갔을 거고 사실 저는 이제 80년대 영화면 분명히 룸사롱 장면이 어딘가에 하나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없어요. 다 그냥 제거한 거예요. 다 그런 것도 다 매끄러운 전개를 위해서 제거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오히려 그러면서 오히려 사건에 좀 더 사건이나 인물에 오히려 더 심리에 강조를 했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상으로 더 완성적이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칸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는 오히려 로톤이 지금 깨져 있거든요. 완전 로톤이 이렇게 저는 당연히 이 정도 반응이면 로톤 프레시 정도는 나오겠지 최소한 뭐 틴커 테일러 그 정도급은 아니지만 이 영화가 뭐 그 정도의 뭐 틴커 테일러의 그 뺨을 치는 뭐 그런 영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프레시 등급은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썩토가 터졌다. 50몇 퍼센트대 후반대 50 거의 뭐 지금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미국에서는 이걸 왜 서구권에서는 왜 이거를 안 좋게 봤을까? 근데 일단 저는 이거 소감을 말하긴 했는데 네. 여튼 그냥 이거에 더해서 말하자면 근데 이거는 솔직히 한국인이 봤을 때 이 사건들의 흐름 같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화 외적인 걸 끌어오지 않고서는 이해되지 않는 영화이기 때문에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촘촘하고 잘 아는 설정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사실 각본이 영화적으로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영화가 일본 아니메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그런 느낌인가요? 네,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느낌이었어 저한테. 이거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을 알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누가 누군지는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맞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에 귀별의 칼날 극장판도 솔직히 저는 극장에서 보긴 봤지만 네. TV 시리즈를 그나마 봐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안 봤으면은 아마 이해를 못했을 전혀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있거든요. 네,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약간 그 정우성하고 이정재 캐릭터가 되게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나와 있어요. 생긴 것도 그렇고 그냥 캐릭터 구성 자체도 되게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하고 있고 심지어 이 둘이 BL까지 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영화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까지 좋은 각본은 아니라 생각했는데 이거를 애니메이션이라 생각을 하면 되게 좋은 각본이다. 애니메이션 극장판 정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액션이 되게 매끈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액션과 동시에 약간 주변 서사들을 너무 많이 날리지 않았나. 액션으로 오히려 가지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전 좀 웃겼던 게 처음에 아까 전에 했던 워싱턴 사건 말고 그 다음 사건이죠. 일본에서 있었던 건데 그거는 진짜 저는 웃겼던 게 카메오가 저는 처음에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몰랐어요. 나중에 김남길. 네, 나는 그거를 보고 나서 알았어. 보고 나서 갑자기 김남길 씨가 있었대. 그래? 언제? 근데 죽었대. 뭐야? 뭐 김남길 씨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누구 있었지? 뭐 박성웅 배우. 네. 박성웅. 말도 없어. 다 어딘가에 한 대 맞고 죽어 그냥 다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등 출연이 대단하구나. 그게 일화가 있긴 있어요. 들어보니까 먼저 죽은 순서가 있네. 한 순서가 뭐냐? 그냥 캐스팅이 아니고 시간 되는 네, 시간이 좀 더 한 컷 더 찍을 수 있어? 그런 애들 먼저 그런 순서대로 죽였대요.
참 누기. 네. 아무튼 별별. 여튼 제 생각에 그건 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 청담 부부의 이거 안 그래 그게 나왔어. 그때 집이 때 그 얘기가 잠깐 우스개 나왔는데 청담 부부의 결혼식에 약간 이제 그런 뭐랄까요 돈 지원해주는 그런 느낌. 예, 많이 이제 많은 배우들이 다 여기서 돈을 한 번씩 넣어주고 가는 느낌. 축의금. 네. 그래서 그 원래 이 정우성과 그 아내 이야기가 약간 강남 이야기 같은 것들이 약간 맥락을 딱 축축 던져졌고 그 다음에 계속 1980년대 그 한국의 정치 상황을 떠올릴 만한 대사들이 툭툭툭 던져졌는데 이것들이 다 주변으로만 머물고 되게 서비스 씬과 같은 약간 액션 씬들이 계속 나오는 그래서 주인공들이 계속 자기의 스킬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영화 같다는 생각도 해가지고 전 물론 좋게 봤지만 이런 단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참고로 그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전에 황정민 씨 같은 경우, 네. 황정민 씨 경우 캐스팅 이제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집이 때 그 얘기를 했는데 황정민 씨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거 시나리오 줬을 때가 그때가 이제 막 그 공작 끝나고 나서였어요. 공작이 끝나고 나서 이 시나리오 봤는데 이제 딱 황정민 씨 투로 이제 재미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그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공작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부족하긴 하죠. 네. 실제로도 그 게다가 더 첫 번째 시나리오였으면 더 이제 그랬을 테니까. 그래서 형 그 여기 한번 하나 출연해 볼래 하다가 이제 그 캐릭터에게 이제 줘가지고 좀 시나리오가 좀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게 사실 오히려 딱 그 원포인트 릴리프식으로 해가지고 잘 된 것 같아요. 그 캐릭터를 정말 딱 살릴 수 있는 실제 이라도 그 라면 사건 라면 삼양라면이죠 그때. 삼양라면. 근데 물론 광고는 진짜 뽕을 하셨지만 아무튼 이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 뭐야 어떤 실제 인물이 누구였지? 갑자기 기억이 이용평. 네 이용평 기준 사건. 예. 근데 여기 웃긴 게 사실 아까 전에 제가 다 알 것 같지만 사실 여기 있는 시대를 겪은 사람이 아닌데 저는 그래서 몰라요. 저는 겪을 것 같은데 안 겪은 사람이라서 이게 정확히는 이제 뭐 역사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되게 그 인물들도 되게 제 역할만 하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인물의 깊이 같은 것들이 없고 되게 기능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그래나? 황정민 캐릭터가 제일 기능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성사 캐릭터도 진짜 기능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냥 주연과 조연을 제외한 세계 자체가 없다는 느낌. 사실 목성사라는 것도 좀 웃긴 게 이건 제가 어디서 본 건긴 한데 사실 목성이라는 한자가 근데 다르긴 달라요. 목자가 그 목자가 아닌데 목자가 제가 알기로는 나무 목자면은 오히려 그게 딱 맞긴 하거든요. 목성이니까. 그러니까 목성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이 될 수가 없는 좀만 더 커거나 뭐 조건이 주어졌다면은 태양이 됐을 건데 근데 태양이 못된 행성이잖아요. 결국에는 크기상으로도 그렇고 그런 걸 딱 그 암시해주는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사실 그 사람들 다 그런 다 전직 군인들이었으니까 자기들도 쿠데타 자기들이 일으켰으면은 자기들이 했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별이 될 수도 있는데 안 된 사람들이 만든 회사이니까 은유가 그렇게 나왔을까 싶은데 사실은 여기서 진짜 은유는 독림이거든요. 독림이 스파이이긴 한데 사실 독림이 여러 은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면은 영화 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솔직히 영화 팬들은 우리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얘기할 때 이스트우드라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독리몽이라고 얘기하죠. 독리몽이라고 얘기하지. 독리몽 만수무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독리몽이랑 은근히 이 이정재 감독이 닮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 힌트를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면 뭐 나이대는 처음 감독을 데뷔한 나이대가 물론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년 정도 늦었죠. 이정재 씨가 좀 늦었긴 했는데 일단 마초 캐릭터를 많이 맡아왔었고 그동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약간 첫 작품이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첫 작품이 스릴러 영화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어둠 속의 베리블리. 네네. 그거는 이제 지금과 같은 역사극이 아니었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역사극도 했고, 이제 수정주의 서북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용서받지 못한 자. 또 연출을
했고 그걸로 아마 본인이 캐릭터를 참여를 했었죠. 네. 그런 식으로 참여 비슷하게 했었고 뭐 그 외에도 뭐 사실은 그 시기에 이제 뭐 같이 또 출연했던 거죠. 더티에리 더티에리. 네 같은 작품들도 출연했고 더티에리가 사실 느낌이 이번에 작년 재작년 때 개봉했던 영화 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네. 그런 막 킬러들이나 뭐 그런 총잡이들은 이미 이정재 씨가 계속 해왔었는데 지금 또 들려오는 소식에는 후속작 이제 프리퀄이라고 해야 되겠죠? 레이 캐릭터의 전사를 담은 네, OTT 시리즈를 만들 예정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연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제작사 바람 네. 이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각본은 있고 네 배우도 있으니 배우도 본인이 한다고 했으니 연출도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를 제안하는 게 그래서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사람들이 차라리 이정재가 직접 연출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보통이었으면 지금 원래는 맡길 생각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헌트가 너무 잘 되고 나서 맡긴 것 같은 느낌이고 지금 클린트 이스트우드랑 자 그렇다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떠올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다른 감독 떠올릴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마이클만이라고 맨 처음에 맞춰보니까 쓰셨는데 이유가 있다면 일단 마이클만의 히트의 시가전 있죠. 그 히트의 시가전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감독이 배워서 거기다 그대로 썼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정재 감독이 다시 배워가지고 일본에다가 쓴 거잖아요. 삼중으로 물려받은 거죠. 약간 마이클만의 손자 느낌. 손자. 아들이 아니라 손자. 네, 손자. 한참. 그래 실제 나이로도 손자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워낙에 늙으셔서. 저 액션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액션이 근데 말씀하신 대로 경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이클만 느낌이 확실히 나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근데 액션을 되게 근데 정말 이정재 감독이 정말 꼼꼼하게 잘 그런 연출이나 그런 동선 그런 걸 잘 구현해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마이클만이 원래 뭐 좀 더 얘기하자면은 마이클만 원래 그 전부터 완벽주의로 유명해가지고 심지어 이거 총소리, 총알소리 이런 것도 되게 실제 음과 유사한 걸 마치 기타노 다케시도 이와 비슷한 부류긴 한데 그런 소리를 녹음해서 바로 현장에 써먹고 이럴 만큼 되게 완벽주의인 것 같은데 마이클만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정재 그 뭐 가령 이제 도쿄에서 그 평국장 이제 뭐 이제 구출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이제 어지러지는 그런 상황들 묘사하는 걸 보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카메라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더 이제 관객 입장에서 좀 긴박감이 느껴지는지 그런 양과장 차가 이제 막 전복되는 순간 이제 사건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그 순간들이 되게 하나하나 되게 지금 와서 곱씹어 보면은 되게 꼼꼼하게 잘 이제 콘티를 잘 짜서 만들었다는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나오기도 했지만 되게 열심히 만들었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좀 많이 포인트를 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마이클만과 주제의식은 또 정반대되는. 마이클만은 어쨌건 남자들이 직업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고 여기서 똥 빠지게 고생하는데 근데 이거가 일상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그 간극에 대해서 얘기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과 프로페셔널함의 그 간극 속에서 남자들이 어떻게 생존하는가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거의 일상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클만의 액션만을 약간 표피만을 가져와서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액션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촬영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이 촬영 감독이 이목의 촬영 감독이네요. 보니까 장화홍련도 아까 전에 하셨고 놈놈놈도 했었고 그리고 의형제도 하셨던 걸로 봤고 최근에는 아수라도 있었군요. 그 아수라 그 맞네요. 아수라에서의 그 차량 그 시퀀스라든지 아니면 단체로 맨 마지막에 나왔던 완전 그 총질하고 난리나던 그 시퀀스. 사실 거기 그런 데서 이제 자기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따라 거의 뭐 했던 것 같긴 해요. 네 보니까 서복도 있었네. 서복도 있었네. 서복의 맨 마지막. 서복에도 맨 마지막 그 있어요. 다 같이 아수라판 되는 거. 그리고 아수라는 심지어 제작사도 같잖아요. 사나이 픽처스. 군함도 일랑도 있었네요. 네. 아무튼 촬영 감독을 보니까 사실 베테랑 촬영 감독의 존재가 사실은 좀 더 그러니까. 더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네. 아영님 말을 안 하시고. 아영님께서 말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 근데 액션 말고 혹시 본인께서 좋아하시는 장면이 뭐 있었다면 어떤? 좀 저는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헌트에서 그 박평호가 이제 방주경의 자기 직속 부하죠. 네네. 방주경의 이제 목을 조를 때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데 좀 되게 헌트 내에서
그 장면만 유독 조금 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프레임을 너무 잘 잡았다고 느낀 게 일단 그 죽이는 장면을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잡고 벽에 밀착되어서 그 공간에는 두 명의 인물만 있고 좀 닫혀진 느낌이 드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조금 오바해서 약간 김기영 감독님의 하녀가 생각날 정도로 네, 그 장면을 되게 좋게 봐서 나중에 이 감독이 좀 스릴러를 찍어도 잘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카메라 피하는 게 진짜 능수능란한 것 같아요. 음. 잔인한 거를 피할 때. 갑자기 생각나네. 그 오케이 컷 얘기하니까 네. 그 오케이 컷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감독이 직접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질문이 이제 야, 그럼 오케이 컷은 누가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기한 거 오케이 컷은 아까 지금도 딱 카메라를 그거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근데 지금 그 얘기할 때 보니까 감독님이 직접 얘기할 때 내가 이제 연기를 했어. 근데 주변 반응이 좋아. 그럼 본인이 오케이를 하는 거고 만약에 봤는데 주변 반응이 쎄해. 그거 딱 표정 보면 알잖아요. 촬영 감독이 딱 표정 보면은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오케이 다시 그렇게 했었다고 해요. 네.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촬영 감독도 분명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오케이가 나왔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장면이 나왔던 거는. 그리고 되게 이 영화가 특이하다고 느껴진 거는 약간 아까 일본 애니 같다 얘기했잖아요. 일본 애니인데 되게 이상하게 일본 애니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일단 맨 첫 번째로 한국에서 분단을 다룰 때 되게 북한인을 모해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북벤저스? 네, 북벤저스. 일단 첫 번째로 옛날에 뭐 간첩 리철진 같은 경우는 유호성 배우를 썼는데 진짜 북한인 같이 그냥 나오셨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근데 그리고 태극기 휘날림을 들어서면서 갑자기 북한인이 잘생겨져요. 이제 그때부터인가 뭔가 그때부터인가 북한이 너무 잘생겨졌죠. 이번에 이제 개봉한 영화가 사실 대표적이죠. 대표 북벤저스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현빈 씨. 현빈 씨는 이미 지금 2편이나 있어. 네, 맞아요. 네, 사랑의 불시착까지 하면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실이나 그 간첩 리철진까지만 해도 그렇죠. 북한 최민식 씨 딱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 진짜 북한 사람처럼 나왔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만 해도 근데 갑자기 그 베를린 들어서면서 잘생겨지고 잘생겨지고. 그래 이형제 들어서서 강동원으로 피크를 찍고 이제는 김정은이 유연석으로 나와. 맞아. 김정은이 유연석으로 나와. 이게 말이 돼? 여기서부터. 그리고 북한인이 복근 자랑까지 해.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장난 그때가 진짜 피크 같다니까. 네, 맞아요. 맞아. 그리고 모가디슈 때 다시 김윤석으로 살짝 돌아오는 거. 다시 돌아오고 있군요. 살짝 돌아오고 있는데 이 영화 약간 그 분기점이 되는 것 같은. 괜찮아요. 현빈이 있으니까. 아직 현빈으로 다시 아직 분기점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대한 모해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북한의 40대 중년 남성에 대한. 있어 확실히. 이 충무로에서는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충무로에서는 그게 있는데 여튼 이 영화 되게 재밌었던 건 북한 사람인데 북한 사람처럼 안 그랬다는 거예요. 되게 한국의 논리에 너무 잘 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인생 반을 한국에서 사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이게 김영하 작가의 빛의 제국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도 거의 북한인이 20년 동안 북한에서 공작받다가 20년 동안 한국에서 사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근데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약간 그 한국의 좌파 계보 중에 NL과 PD라는 그 계보가 있어요. 네, 사실 그걸 쓰셔가지고 저한테 어떤 내용이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모르시는 분 NL과 PD가 뭐야 이럴 수도 있고 PD가 그 PD야 내가 아는. NL은 내셔널 라인이라 해가지고 그때 운동을 하시던 분들 중에 북한이랑 연대해가지고 미국 물리치자. PD는 자유 독립을 하자. 뭐 이런 쪽 민중이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자유 독립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쪽인데 그 NL이 이정재로 이렇게 바뀌어서 드러나고 PD가 정우성 그러니까 혁명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직접 자주 독립을 하자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져가지고 이 모해화가 일어나는 방식이 북한인을 모해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났던 정치 지형들의 모해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재밌는 점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정치 싸움, 양극단으로 나뉜 것들의 싸움을 했을 때 되게 진지하게만 다루려고 하는데 이 작품은 거기서 거리를 떨어져가지고 그냥 저 인물들이 왜 싸우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개판으로 싸우고 있는 거 이걸 되게 만화적 거리를 취하고 보고 있다는 거.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만화적인 그런 거리감 때문에. 네. 아까 전에 아까 NL과 PD의 그 차이를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아직 잘 모르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거는 미국 사람들한테 이걸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더 힘든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 그렇게 되면은 이 영화 이어서 보면은 이 영화에 분명히 한계 지점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한계 지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생각하신 게 있다면. 저도 그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좀 이 영화가 영화 바깥의 힘을 너무 많이 빌려오는 영화라고 좀 느꼈던 게 일단 그게 해외평이랑 국내평도 좀 많이 갈린다고 들었는데 국내에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좋은 결과물이라고 하지만 해외에서는 좀 영화를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네, 액션이나 이런 건 물론 훌륭한데 그런 게 아마 이 영화가 좀 관객들에게 이 인물이 왜 이렇게 신념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을 좀 불친절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좀 이렇게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그 정도의 군번줄 그걸로 이어지는 플래시백 장면 이거에서 이제 이 정도가 5.18 가정에서 그 이제 죽어가는 그런 국민들을 보는 걸로 이 정도의 신념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영화에서 이 장면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대다수의 근데 인물들의 신념을 설명하려는 방식이 플래시백 장면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 영화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플래시백에서 5.18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5.18의 그런 아픔을 알고 있으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하는 그런 감정이 분명히 이 친구한테 있었다. 이게 설명이 되지만 사실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아마 애니의 전사였을 거예요. 애니였으면 아마 장편 애니였으면 그거까지 과정이 다 나왔겠죠.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이 전에 했어요. 캐릭터가 뭘 했었고 했던 게 나왔을 건데 그게 없었을 거고 그리고 사실 그리고 CIA 이분도 연기를 그렇게 썩 잘하는 게 아니어서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외국인 캐릭터부터 먼저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CIA 맡으신 분이 좀 그렇게 연기가 그렇게 썩 좋은 배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서프라이즈식 연기. 네, 딱 서프라이즈식 연기였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 좀 그랬을 것 같아. 낯설게 느꼈을 것 같아. 이게 칸 영화에 나올 만한 연기야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 네. 또 있으신가요? 좀. 한계점이 사실 뭐 되게 두 분이 얘기하실 내용이랑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저는 되게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그냥 재미있는 장르물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이 영화가 다루고자 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그냥 딱 장르물로 딱 재단하고서 이제 넘어가기에는 좀 무거운 역사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남북 관계 관련해 가지고 뭐 되게 그냥 다양한 장르물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적어도 이 헌트가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태도 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태도는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와 비했을 때 나온 퀄리티는 딱 재밌는 장르물. 근데 그 이상까지는 뭐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냥 장르물로서는 딱 그냥 평타 이상의 수준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의 뭔가 좀 더 이제 나아가는 사유나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좀 한 끗 모자르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주로 이제 인물의 전사를 설명하는 방식이 플래시백이 거의 위주였다고 해서 그 부분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정재 감독이 말 그대로 진짜 신인 감독으로서 어떻게 보면 처음이기에 이제 그렇게 좀 그렇게 시도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제 근데 보면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거는 이 감독이 이게 데뷔작도 되게 평타 이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올 작품들은 좀 그런 어떤 전사를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궁금했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 관객들이 미국이다 평론가들이 한계를 느꼈던 게 아마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 이게 바스터즈 같은 작품들을 보면은 퀸틴 타란티노 감독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독재자를 결국에는 어떻게든 한단 말이죠. 네. 날려버리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정재 캐릭터는 다 얘기를 다 해놓고서 결국에는 못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분명히 작품은 평행 세계이기 때문에 뭐 까짓건 뭐 날려도 나쁘지 않겠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였죠. 저도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게 그건데 어쨌건 인물들의 동기가
앞서 얘기했던 그 정파의 정치적인 방향에 따라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동기가 완벽하게 설명되지는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장편 애니로 만들었어야 될 내용인데 극장판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플래시백이 어쩔 수 없이 나와 있어야 했고, 아니 이거가 아니라면 이 인물들은 완벽히 그냥 그거 우리가 어떤 캐릭터라고 상상하면 그 캐릭터대로 상상하는 캐릭터로만, 되게 관념적인 캐릭터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어쨌건 전두환을 죽이는 데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이정재 감독이 작품 내에서 정치적인 균형 같은 걸 맞추려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너네들이 어떤 정파나 어떤 것을 가졌는지는 상관없겠지만 너네들이 싸워서 이걸 못 죽였다라고 하는 허무주의로 가지 않나? 고윤정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정파가 나타나서 너희를 죽이고 말 것이다. 근데 그 뒤에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거든요. 많죠. 네, 그러니까 되게 염세적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태도랑은 또 정반대가 되는 그랜토리노에서 그냥 자리를 물러나 주잖아요. 그렇죠. 라스트 미션이나 그렇죠. 자리를 물러나 준다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뺏길 거라는 두려움 같은 거. 이 감독한테는 어쨌든 있는 것 같다는. 그리고 이렇게 액션들만 연달아서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태도들 이런 것들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장르물로만 계속 붕 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유할 시간을 일부러 박탈함으로써 장르물로 가려고 하는, 본인은 정치물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이런 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됐다면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가 되는 거긴 한데, 거기까지 만약에 넣었으면은 네, 그렇게까지 맞아요. 좀 시간을 좀 하였으면. 호흡을 조금만 더 낮췄으면. 근데 아무튼간에 사실은 근데 그 얘기를 또 얘기 나왔어요. 그 얘기가 아무튼 GBT 나왔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관객이 안 온다는 거죠. 네. 결정적으로 관객이 또 만약에 우리나라같이 빨리빨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했다가는 호흡이 느려졌다가는 흥행이 안 될 거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어쩔 수 없이 호흡을 좀 빠르게 했다라고는 얘기는 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였죠. 네, 그거는 역시, 타협이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네. 역시 사이다의 국가. 네,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그러니까 아마 해결을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을 거야. 거기서 한번 네. 싸주게 버렸어야 됐는데 네. 차라리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에 선택, 그 캐릭터의 선택인데, 사실은 감독님은 이제 오피셜로 밝혔어요. 그거는 얘가 쏴서 죽인 거다. 마지막은 얘 이 총소리는 북한 이제 다른 애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자리를 떠나는 거다. 쉽게 말하면 이 캐릭터가. 그러면 그 캐릭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난 진짜 앞날 걱정해 주는 건가요? 네, 앞날에 한번 걱정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그거 걱정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캐릭터가 과연 1987에 김태리에 비해서 진보했는가? 김태희 캐릭터는 왠지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버스 안에 올라서거든. 최소한 네. 버스 안에 올라서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끝나잖아. 네, 맞아요. 맞아, 맞네. 근데 조유정 캐릭터는 고윤정 캐릭터는 고윤정이 연기한 그 캐릭터는 조유정. 조유정. 그렇게 1987의 김태리랑 뭐가 달라졌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 얘기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미 대사에 나오잖아. 술자리에서 뭐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뭐 나쁜 놈, 그러니까 북한 정권보다 더 나쁜 게 지금 하수인이다. 그러니까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되면서 감독은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마 이동진 평론가의 아마 그 대화 콘텐츠였을 건데, 거기서 보면은 현재 어른이 미래 세대에게 너는 다르게 살 수 있다. 네. 라는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만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엔딩을 딱 그렇게 빨간 그게 땅 하면서 탕 소리 나면서 끝내버렸단 말이죠. 심지어 그 시점이 죽어 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시점이죠. 네, 앉아 있는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과연 전 세대랑 똑같은 방식으로 전세를 처단하고 난 다음에 다른 미래가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아까 얘네가 PD였으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그런 느낌, 그런 게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간에 첫 작품으로서는 뭐 정말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변이 없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의 그 연말 시상식 시즌에서 신인 감독상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는. 어차피 보통 신인 감독상은 이제 뭐 독립 영화 쪽에 많이 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마 올해는 거의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헌트한테 싹 다 주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이제 감독 이정재만 계속 얘기했는데 배우 이정재 얘기하면서 어떤 작품을 가장 좋아하셨는지 어떤 캐릭터 한번 얘기를 한번 잠깐 단히 해볼게요. 어떤 캐릭터 좋아하셨나요? 당연히 태양은 없다가 거의 그냥 저한테는 베스트였죠. 태양은 없다. 왜냐면은 그 전에 근데 사실 배우 이정재의 연기력을 그렇게 막 높이 평가한 그런 순간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 전에는 좀 아주 걸걸한 목소리만 주로 내시는 그 이상도 아니었거든요. 암살 그런 건가요? 암살보다는 그 전에 아마 대리꾼 아마 그 영화에서부터 아마 암살이 더 먼저 관상 뭐냐 그 태양은 없다. 근데 제가 그 영화 대리꾼이란 영화 이후에 제가 챙겨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이게 진짜 배우가 너무 유들유들하게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느꼈던 게 그래서 최동원 감독이 이정재 배우한테 되게 그 이상한 역할을 맡았구나. 그 도둑들에서 왜냐하면 도둑들에서 그때 보면서 너무 기존의 배우 이미지랑 다르게 너무 멋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또 되게 괴리감을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태양은 없다를 보면서 이 배우가 이렇게 되게 연기 스펙트럼이 넓구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상대 배우였던 정우성 배우가 저는 아직까지 좀 되게 딱딱하게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히려 되게 대조를 이루면서 더 빛이 나고 또 동시에 또 그걸 되게 작품 전체적으로도 되게 잘 좀 부각시키게 만들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태양은 없다 이정재 배우 캐릭터가 개인적으로 제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애착이 간다기보다는 그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다만학에서 구하소서의 레이 캐릭터가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이 영화가 저는 좀 촬영이랑 배우로만 이끌고 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좀 서사의 빈틈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그 이정재가 좀 캐릭터 연구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우가 살려낸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레이의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레이 이번에 드라마 나오는 게 정말 궁금해요. 그거는 진짜 왠지 독보적으로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걸 하고 진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연출을 딱 줬다는 거는. 일단 저는 이정재 배우가 되게 만화적인 캐릭터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많아. 왜냐하면 그 연기가 되게 과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밈이 되게 딱 좋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도 나왔겠죠. 오징어 게임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수양대군 연기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막 종아리 7개 박혀 있어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밈이 되게 적절한. 밈이죠, 네. 누가 다 따라하잖아. 네, 그러니까 신세계에서도 되게 밈 같은 인간 밈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인간 밈. 네, 근데 저는 좋았던 게 사바. 그다음에 다만학에서 구하소서도 이 아메리카노 연기 되게 민 같았어. 그러니까 되게 연극적인 연기를 영화에서 하는 배우인데 이게 만화적인 효과를 낸다. 그래서 되게 특이한데 그나마 이정재가 인간적으로 느껴졌던 게 사바하 정도였던 것 같다. 사바하. 저는 갑자기 생각났던 작품은 역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관상이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등장 장면은 아마 2010년대 뭐 통틀어서 아니면 2000년대 통틀어서 아마 최고의 오픈 그 입장신이 아니었나 캐릭터에. 네, 맞아요. 그렇게 딱 그 아래에서 딱 위로 올라가는 캐릭터를 딱 보여주는 그거는 정말 연출을 정말 잘하는데 왜 감독님 왜 그러셨어요? 안재리 감독님 이번에 진짜 비상선언 초반 너무 좋은 아무튼간에 제가 이 배우님 작품을 이정재 배우 작품을 에어시티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수도 있었어요 옛날에. 네. 에어시티 아마 드라마를 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 이거를 고3 때 진짜 고3 때는 진짜 별걸 다 봐도 재밌거든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에어시티도 똑같았어요. 아니 고3 때 딱 이제 3월 모의고사 망하고 이거 새로운 거 하네 막 이러면서 보게 된 거였거든요. 정말 이 작품은 근데 솔직히 재미는 없는데 저도 뭔 밈으로 본 것 같아.
네. 재미는 분명 없었어. 이게 왜냐면 공항에서 막 추격전을 하는데 맞아요. 공항 추격전도 뭔가 엉성하고 하나같이 다 엉성해. 심지어 최지우 씨도 뭔가 뭔가 배우가 다 엉성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끝까지 보게 만드는 뭔가 힘이 있었어. 고3의 파워가? 이유도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이병헌 되게 이정재 되게 밈 같은 그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배우의 힘 자체가. 그래서 아마 오징어 게임도 지금 막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는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게 메인 캐릭터 자체를 사실은 이정재라는 이 배우는 연기보다는 그런 밈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대중적으로. 저도요. 그 점으로 이 배우가 녹는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튼간에 감독으로서 앞으로가 주목이 된다. 좀 앞으로도 좋은 작품들 연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뭐 방법 있지 않습니까? 뭐 브래드 피트도 뭐 자기가 안 되면은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뭐 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또 한번 나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영화 한번 나오시고 그러니까 제작비 플랜 B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본인도 계속 연기를 하면서 또 영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앞날을 기대하고 흥행이 제발 넘은 상태에서 녹음을 하기를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트 얘기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더 배트맨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